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V 한상재입니다. 지난주 예고해 드린 것처럼 금주 주간 뉴스는 한국신문에 난 내용 말고요. 인도네시아 콤파스 신문이 게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 방북 결과와 또 대통령 콤파스 신문 인터뷰, 그리고 조코위 대통령의 한국 국빈 방문을 중심으로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 방북 뉴스를 접하는 인도네시아 국민들보다 교민들의 마음을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도네시아 콤파스 신문은 한바구음을 짓는 김정은과 그 옆에서 고개를 좀 숙이고 뭔가 열심히 무슨 말을 건네고 있는 정의용 방북 특사단장의 사진을 실으면서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기대를 인도네시아 국민 혹은 교민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지금 그 기조에서 보면은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신문들은 방북 특사단의 방북 목적은요, 전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저 만찬을 했다느니 하는 그런 부수적인 기사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 콤파스 신문은요,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기자들은 북한의 비핵화 혹은 북핵 폐기보다는요, 4.27 판문점 남북한 공동선언에서 밝힌 것처럼 한반도의 안정 또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방북 특사단의 역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단계적 한반도 비핵화와 그 비핵화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의견을 나눴다고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인도네시아 신문이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대한민국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을 넘어서 종전선언까지 넘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은 비핵화 프로세스 초입에 머물고 있다는 뉴스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북한 핵무기 및 ICBM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 폐기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취한 게 하나도 없지만은 미국과 한국은 뭔가 시간에 얽매이거나 쫓기면서 북한의 변화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북한 김정은의 마음이 변하면은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고 보는 것이죠. 미국은 11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떻게든 북한 김정은을 달래가면서 비핵화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끔 말도 안 되는 반응이 나오기도 하는데, 한국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성급하게 북한을 대응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북한 철도 서베이라든지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개설 등은 물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방북 이전에 4.27 판문점 선언까지 국회의 비준을 받고 방북을 하겠다는 것인지 상당히 서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대한민국이 상당히 조급해진 그런 정부의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한인신문에도 이미 자세히 실고 있습니다만 지난 7일자 콤파스 신문과 가진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터뷰 속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아세안 외교 정책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앞두고 가진 콤파스 신문 이 인터넷 인터뷰 기사는 일면 중앙에 주요 내용을 싣고요. 또 맨 뒷면 15면의 부수적인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즉 인도네시아와 한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하는 것과 서너 개의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하는 그런 형식을 빌렸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아세안 게임의 성공적 마무리를 축하하면서 45개 참가국 중에서 4위를 마크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조코위 대통령이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사에 이어서 콤파스 기자는 제일 먼저 왜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그렇게 중요한 파트너 나라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도네시아는 인구도 세계 4위의 큰 나라이기 때문이고 또 종족과 언어도 다양하지만은 경제 성장도 매년 5% 평균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코위 대통령 같은 분이 이끄는 그런 큰 나라니까 아세안에서 인도네시아를 아주 중요한 국가라고 보고 있다는 좀 칭찬 섞인 듯한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에 주요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양국 국민들의 국민성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식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연과 문화 그리고 인도네시아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1년에 평균 35만 명 정도의 한국인이 인도네시아를 다녀간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한국인들은 그런지 알 수 없지만은 그거는 좀 아닌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라든지 K-팝과 같은 한류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최초로 박원순 서울시장 특사를 아세안에 보내고 제일 먼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도록 배려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양국 국민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박원순 특사가 인도네시아를 제일 먼저 방문한 건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때 마침 남북한 문제에 물꼬를 틀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북한과 외교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인도네시아를 제일 먼저 방문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겁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관계를 좀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신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을 남방, 즉 남쪽으로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신남방 정책, 다시 말해서 뉴 사우전 폴리시를 한국의 주요 외교 정책 방향으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전투기와 잠수함을 제조하고 있는데 앞으로 양국은 교육 분야에도 화공업, 케미칼이죠. 케미칼과 자동차 그리고 장비 제조 등의 분야로 확대해서 연간 300억 불이 넘도록 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산 분야는 이미 전 박근혜 정부 때부터 하던 것이고 롯데화학이나 자동차 산업 투자 등을 통해서 양국 간 교역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선 좀 불투명한 그런 제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콤파스 기자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본질이고 중요한 요소가 뭐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본질이야 북한의 비핵화지만요, 한반도의 비핵화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이 중요한 요소인지에 대해서는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한반도 비핵화와 또 남북한 화해를 통해서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금년 내 종전선언으로 한반도 문제를 종결하는 것이 요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많은 선언과 합의문이 나오긴 했지만은 언제나 신뢰를 깬 쪽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북한이 먼저 그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신뢰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조코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모저모를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국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 말고 인도네시아 신문들이 전하는 그런 부족한 내용을 좀 더 충실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코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방한을 해서 1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빈 만찬도 이례적으로 창덕궁에서 가졌고요. 슈퍼주니어와 사진도 찍었다고 하는 것 등은 국빈 방문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코이 대통령과 영부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과 같이 동대문 시장을 방문했다든지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든 청계천에서 양국 청년들의 일자리 협력을 논의했다는 기사도 국빈 방문의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목적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콤파스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서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자카르타를 물어봤는데 반둥으로 대답한다고 말합니다. 서로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조코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한국경제 5단체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산업협력포럼에서 인도네시아를 아주 크게 마케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포텐셜한 가능성을 한국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인구 2억 6천만 명의 인도네시아 시장을 함께 개척해 나갈 주요 파트너 나라라면서 대학, 연구소, 병원 등을 비롯한 한국의 서비스 산업과 IT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의 젊은 엔지니어들과 만나서 큰 시너지를 발휘하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조코위 대통령은 현재 200억 달러 규모인 양국 무역 규모를 2020년에 300억 달러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에 답한 그런 부분과 합치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민들이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면서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경제 규모, 즉 GDP가 약 1조 달러에 이르는 가장 큰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인도네시아 교민 입장에서 보면요, 신남방 정책이라는 것도 그렇고 수많은 경제 협력을 상호 약속했다고 말은 많이 하고 있는데 별로 우리 생활에는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영세한 자카르타 한국 식당들은 최근 급격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한인들 때문에 문을 닫는 업소가 속출하면서 해외에서 자영업을 하는 교민들까지 한국 자영업자들처럼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민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보면은 최근 점점 더 가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본국으로부터는 여야 간의 정쟁 소리만 크게 들리고 정치적 협치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직도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점점 더 어렵다는 소식만 들려오고요. 또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계속해서 15,000루피아대를 향해서 폭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인도네시아 교민들은 원화와 루피아 사이에서 아주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1998년 5월 1차 인도네시아의 외환위기 때와 2009년 2차 외환위기 때를 상기하게 됩니다. 10년 주기를 따라서 인도네시아가 금융위기를 맞는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금년이 2018년이니까 다시 1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이제 조금 더 있으면은 미국 연준이 금리를 두 차례 더 올린다고 하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침 콤파스 신문도 현재 루피아의 불안 사태를 일본 노무라 증권의 분석 기사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위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거론조차 하지 않는 가운데 아르헨티나와 터키마저 그 뒤를 따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는 그들 국가들과 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 개도국들이 금융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지만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8개 개도국, 즉 브라질, 불가리아, 카자흐스탄, 페루, 필리핀, 러시아, 타일랜드는 그래도 외환위기 가능성이 아주 낮은 나라라고 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국민 총생산, 즉 PDB 대비해서 외채 비중이 낮고 외환 보유고도 117M 달러나 되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와도 충분히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그걸 견뎌낼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금주 주간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